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이 아니죠. 2주간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어디서 한 주로 넘어가려고.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베놈 라스트 댄스 에피소드 이후 태엽이다. 제가 태엽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을 쉬고 2주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하지만 변명이지만 하지만 사연이 좀 있었다는 거. 네. 좀 이따 그 사연은 구구절절 구질구질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대신 하겠고요. 이제 또 우리 상현 씨의 취약점을 들고 오셨죠. 네, 사실 저는 자기 스스로 내리는 벌. 태엽이긴 하지만 네. 저는 오늘 당당합니다. 저는 오늘 그만큼 노력을 했고 오늘 저희 에피소드의 제목 보시고 오늘 얘네가 어떤 영화 다루는구나 하고 다들 선배님들 보셨을 텐데 확인하셨을 텐데 그거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저도 특이했던 게 제가 이게 그러니까 도피를 하셨잖아요. 잠깐 좀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도피를 좀 하실 때 제가 도피는 도피고 가기 전에 우리 롱레그스를 해야 된다. 네. 뭐 방송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도망칠 각이 보이니까 제가 잡다가 결국은 근데 그걸 못 하고 이제 도피를 하셨죠. 네. 근데 이제 도피해서 뭔가를 좀 느끼셨는지 오자마자 재원 씨 이거를 하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계기를 좀 알려주세요.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내몰릴 줄 몰랐는데 청문회가 될 줄 몰랐는데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공포 영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정말 못 보는 사람이고 학을 떼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롱레그스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죠. 도망치고 싶었다. 게다가 하필 이 공포 영화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와. 내가 진짜 하필 주변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여차하면 하겠구나 이 영화를. 그래서 이제 제가 피할 수 없겠구나. 네,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이제 했었어요. 하지만 이 어떤 롱레그스의 운명 주제처럼 이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다 악마의 계획처럼 사탄, 헤일 사탄이죠. 악마가 계획해둔 바처럼 결국 이렇게 롱레그스를 다루게 되었지만 어쨌든 왜 안 하려고 했던 영화를 결국 다시 다루게 되었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사실 저번 주에 방송을 쉴 생각이 없었다가 너무 일이 바쁘고 일정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한 주를 빵꾸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그것에 대한 죄책감. 이게 일단 롱레그스를 결국 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영화들로 좀 방송을 꾸려보고자 많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개봉작 아마존 활명수 그리고 레드 원 이렇게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네. 안 되겠더라고요. 이 두 영화를 저희 방송에서 다루는 순간 나의 텐션도 떨어질 것이다. 같이 고꾸라지겠구나. 특히 아마존 활명수는 근데 좀 SNL 느낌 나던데.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더라고.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개그가 통하나? 코미디 영화가 나온다는 것에 일단 좀 첫 번째로 학을 뗐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저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PC한 그런 느낌에서 PC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언PC. 그래서 PC라는 표현이 요즘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민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영화인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방송에서 하면 욕먹기 딱 좋다. 같이 하는 게스트분들께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상현씨 왜 이 영화 보자고 했어요? 라고 꼬투리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럴 바엔 사탄을 선택하겠다. 그럴 바엔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방송의 텐션을 한번 끌어올려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롱레그스 결국에 다루게 되었다. 기다리 아저씨죠? 이렇게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청문회로 이어져가지고요. 지금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인사를 안 했군요. 게스트 소개 드려야 돼요. 일단 오늘 게스트 저희 방송의 원년 멤버이자 호러 영화 매니아이시고요. 그보다
숨은 니콜라스 케이지 비밀 결사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예. 케이지 결사대 리더 우리 재원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G바 공식 KG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벌써 한 3, 4개월 전에 네네네. 그 드림 시나리오 맞아요. 예. 그 다른 니콜라스 케이지의 또 다른 주연작이었죠. 네네네. 그 영화를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면서 네. 거의 그때 재원 씨의 메들리. 케이지 메들리. 사실 영화 리뷰는 뒷전이고 내가 얼마나 니콜라스 케이지를 사랑하는가 뽐내기용. 헌정 방송이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터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네. 불과 또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네네. 케이지 형님이 또 돌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대박을 미국에서는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네, 사실 국내 개봉이 북미 개봉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인데 2달 뒤더라고요 거의. 이미 북미에서는 빨리 좀 하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아니 여름 때 개봉했으면 좋았잖아요. 호러 영화니까 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빨리 앞으로 진행하고 싶나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타부타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의 출연작이기도 하고 네네. 또 호러 영화이기도 해서 모처럼 우리 재원 씨가 작두 한번 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작두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네. 일단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아닌 근황을 좀 듣고 네네. 뭐 그러니까 영화를 좀 많이 본 저는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천에서 예전에 좀 못 봤던 거를 요번에 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들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한국 영화들을 좀 위주로 봤는데 일단은 그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줄여서 육너죽이라고 하죠.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이게 영화 제목인 거죠? 그 누구죠? 그 NCT 재현 분이랑 저 인간 수업의 박주연 배우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곽시양 배우님 해서 이제 부천에서 일단은 화제작이었던 것만 기억을 했어요. 이게 어떤 좋은 의미론지 나쁜 의미론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화제작인지 문제작인지 뭔가 화제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 개봉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렇구나. 13계단, 13계단이라는 그 어떤 스릴러 소설이 있는데 제가 되게 군대 있을 때 재밌게 본 소설이어서 이 작가라면 이걸 또 한국으로 좀 약간 판권을 사와서 했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좀 어떤 구다리라고 해야 되나? 구다리?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저예산에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라이징 스타들 라이징 막 이제 하려는 분들 섭외해서 뭔가 약간 신인 감독님이시고 뭔가 약간 독창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거 좀 기획적으로는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재밌겠다 싶었는데 봤는데 일단은 웃음은 계속 나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스릴러 영화라는 게 문제. 코미디가 아닌 거잖아요.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긴 한데 이게 너무 밋밋하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그런 거 있죠. 원래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 클리셰적이면은 뭔가 연출적으로든 뭐든 하여튼 똥꼬쇼를 해서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그냥 드라마로 그냥 풀어버리니까 너무 그냥 화면 대화 이걸로 풀어버리니까 배경 섭외도 어디 일산 라페스타 같은 데 섭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스튜디오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뭐가 이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이게 사실 소설을 영상화하기가 은근 까다로운 게 소설은 아무래도 문어체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로 푸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관점이 어쨌든 관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어렵고 그거를 근데 그 관념들을 걸어가면서 대사로 풀더라고 다.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란 게 저는 약간 오디오북 보는 줄 알았어요. 배우분들이 이 어떤 이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인 거야. 변사야. 진짜 그래가지고 전기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 그래도 이 좀
헛웃음이 나오면서 되게 재밌게 본 재밌게 본 거 맞아요? 그 좀 그 쿠소 느낌 있잖아요. 그냥 약간 좀 그냥 똥영화. 아 저기요. 네네. 너무 표현이. 근데 되게 좀 호감이었던 거는 하여튼 되게 나름 거기 나오시는 모든 배우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그냥 열심히 하는 느낌은 조금 되게 있어서 이게 아예 이거 그냥 엑시트 하려고 그냥 표값 엑시트 하려고 만든 영화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하여튼 좀 예산이 어디서 누가 슈킹했나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어쨌든 영화를 보시는 내내 이 영화의 예산이 조금 딱 보이는구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대화 이렇게 밋밋하게 연출된 부분이 커서 좀 실망하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출적인 점에서 뭔가를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라이징 스타들도 다 붙고 나름 그런 건덕지가 있었는데 그게 좀 못 펴서 그게 좀 아쉬웠고 또 반대로 또 하나 더 본 게 그 아메바 잠깐만요. 제목이 정확히 뭐였는지 아메바 교실에 모였는데 제목이 길더라고.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그거 개교 기념일까지가 제목인 거죠? 네네. 요것도 이제 부천에서 요번에 좀 핫했던 작품인데 저 요건 좀 대만족. 요거는 그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일단은 호러 코미디인데 나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개교 기념일에 이제 그 어떤 수능 점수 갖고 이제 귀신이랑 내기해가지고 이제 막 펼쳐지는 그런 어떤 좀 스토리물 그런 좀 소동극 느낌인데 되게 뭔가 되게 영화가 귀여워요. 근데 또 호러를 할 때 나름 몇 장면에서 좀 참신하기보다는 그 기존에 나왔던 게 다 나오는데 애초에 그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영화 광 설정이어서 막 이건 클리셰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넘어가 되게 귀엽게. 근데 이제 제가 머리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좀 그 약간 그런 오명을 쓸 때가 많잖아요. 연기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아이돌 출신 배우라고 하면 뭔가 그냥 좀 그 티켓값만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배우로 캐스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죠. 이런 시선들이 많은데 요거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정면 돌파 좀 하는 느낌으로 되게 좀 잘 코믹스럽게 약간 유튜브 감성으로 잘 만든 것 같고 그냥 되게 이 사람 되게 그냥 똑똑하다. 왜냐면은 저희 나이 또래 때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사실 왜냐면 단편 때부터 봤던 감독님이어가지고 그 KF84 빨간 마스크라는 거랑 버거킹 챌린지 요 단편 영화의 감독님이셨는데 되게 영화들이 되게 다 귀엽고 센스 있고 되게 그리고 무엇보다 B급이고 원래 잘하시는 근데 분이셨구나. 그런 거 알죠? B급인데 약간 인싸 B급 느낌이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잘 가공된 B급. 근데 그러니까 좀 대중화된 B급이어가지고 이게 좀만 결을 잘 다지면 진짜 감독님 되게 정말 대성하시겠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 어딘가에 계신 거죠 지금? 아니요, 제가 봤을 때 A0까지. 그럼 A급이네. A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마이너한 B급이거든요. 그게 추구하는 게 거기서 오는 약간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좀 메이저한 B급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아이돌도 되게 잘 섭외를 하고 배우분들이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신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했는가 요게 조금 제 나름 상상으로는 좀 다 좀 그 그리면서 보니까 진짜 똑똑하게 접근했다. 뭔가 그냥 이제 그런 아이돌들도 한 뭐 25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아이돌 쪽에서도 약간 좀 나이가 많이 있다라는 에이징 커브가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워낙 다 젊다 보니까 사실 엔터업계나 이제 스포츠업계 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간의 말로는 어쨌든 25 이후부터는 그걸 뭐 배우로 전향을 하든 뭐 딴 걸로 전향을 하든 그거를 슬슬 이렇게 하는데 뭔가 딱 그런데 딱 찾아가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막 엄청 연기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어떤 캐릭터적 매력으로서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감독님 전작이랑 함께 이렇게 보여준 그런 어떤 스토리가 좀 그려지더라고. 이게 메이드가 될 때까지. 이 영화의 기획 단계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셨군요.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짜쳐요 사실. 짜치는데 그 짜치는 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거를 개그 포인트로 활용을 하니까 오히려 숨기지 않고 네네네. 이용해 먹었구나. 예, 그래서 머리를 되게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되게 귀여운 영화다. 정말 깔깔대면서 예,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그냥 그 여성들의 다 그 여고거든요. 배경이 여고 안에 이제 귀신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여고생들의 그 어떤 개그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되게 참신한 게 이 영화 내에 세운 법칙은 다 되게 잘 활용을 해요. 재밌게. 그러니까 뭐 머리를 잘라서 뭐 어디 인형에 넣어서 해야지 이제 귀신을 부른다라는 건데 이제 그 처음에 앞머리를 자른 거예요. 근데 너무 짧게 자른 거야. 여고생들은 앞머리 되게 민감하잖아. 그래서 막 벙찌고 있는데 야 이거 꼭 앞머리 잘라야 돼 이랬는데 그런 건 없어서요. 막 이런 다음에 그럼 난 뒷머리 자를래 해가지고 다 한 명 빼고 다 뒷머리 자른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어떤 풋풋하고 재밌고 그리고 이게 그 소금에 뭐 약하다는 설정이 있는데 뭐 귀신이 소금에 예. 그래서 염화칼륨도 소금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문과라서 몰라 막 약간 이런 대사라던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돌파하냐 그러니까 그 몸에 그러니까 귀신이랑 숨바꼭질하는 설정이니까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땀이 날 거 아니야. 야 땀도 짠데? 이거 염분이지 이래가지고 그치 그래서 괴물을 잡기 위해 과학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알콜 램프로 그 자기 땀을 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좀 되게 삐급스럽고 재밌는 설정들이 되게 귀여워서 확실히 메이저 B급이다. 메이저 B급이어서 뭔가 다음 작품도 진짜 좀 투자 받고 막 되게 좀 좋은 배우들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또 붙어도 잘 살리실 것 같아요 감독님. 워낙 캐릭터를 좀 잘 살리시는 게 특징이라서 단편에서도 그게 나와요. 보여요. 네. 이전에 작업하셨던 단편들에서도 단편들도 되게 재밌게 좀 보여서 아마 그 좀 다음 작품이 좀 기대됐다 하여튼간. 네. 감독님의 미래가 네. 더더욱 기대되게 만들었던 작품. 이렇게. 김미아 감독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성함이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메바 소녀들과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네. 굉장히 좀 재원 씨 말씀만 들어보면 볼만한 영화가 좀 오랜만에 작은 영화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공포 영화를 잘 못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 약간 코미디적 요소가 강한 것 코미디가 같아서 더 강한데 중간중간에 이거 좀 진지하게 무섭게 했으면은 무서웠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셋업도 보이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들이 다 이제 쇼츠 찍는다고 다 이제 그거에 좀 중독돼 있잖아요. 자기 찍는 거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자기 유튜버 그 중에 한 명 여고생이 유튜브 찍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뭐 멋진 장면 찍는다고 귀신 담으면 이제 떡상하니까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연출을 좀 준비한 거지. 그러고 찍고 나서 가보니까 이제 자기 찍었던 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딱 그 위치에 귀신의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이 공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리감에 의한 어떤 셋업이라던가 그거는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코미디가 기반이긴 한데 이거 좀 작정하고 무섭게 하면 무서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쨌든 또 귀신이 얘네들 다 이제 죽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경고로 그 자살 목줄을 다 그 복도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몇 바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귀여운 게 그걸 보자마자 여고생들이 다 야 저거 그냥 빼자 이러고 이제 다 빼요. 귀신이 설치한 걸. 그러고 이제 조금 돌아다 와 보니까 귀신이 그걸 설치하고 있어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나는 나름 되게 좀 공포스럽게 연출하면은 좀 약간 그 암담함을 표현할 그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되게 좀 잘 보여서 가다가 그래서 그 한정된 예산 내에 굉장히 그냥 재치 있게 좀 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막 뭐 숨기려고 하지 않고 부족함을 오히려 까므로써 그걸 더 강점으로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귀여웠어요 영화가 다 캐릭터.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이 영화 저도 좀 관심이 좀 생겨서. 전 이런 작품들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부천 특수 영화여가지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또 재원 씨가 얼마나 좋아하게요. 그러니까 파티용 영화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좀 다 같이 봐서 깔깔대야 좀 재밌는 영화여가지고 뭐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냥 OTT로 보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감흥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 근데 이제 다 같이 뭔가 보고 뭐 이렇게 웃고 재밌고 막 하면은 그런 웃음 포인트들도 많아가지고 극장에서 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거의 다 내려가긴 했지만 이게 또 작은 영화라서 네. 요즘 같은 영화 시장에 얼마나 또 좋은 프라임 타임에 배정될 수 있을까 네. 상영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그 시간 되시면 네.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은 작품일 것 저는 같다. 절반 정도는 찾는데 진짜 거의 콘서트 느낌으로 다들 깔깔대면서 재밌게 봐서 객석이 그래도 절반은 찼군요. 네,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중에 또 하나는 추천을 해 주신 네. 우리 재원 씨 진정한 영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고백했지만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활명수 내상이 너무 강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재원 씨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 볼 거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거짓말하지 마요.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영혼이 없잖아요 지금. 연이 다음 다음 생에라도. 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재원 씨의 영화로운 근황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또 일주일 지내시고 계셨을지, 일주일이 아니죠. 2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황칼스님께서 또 아이고, 베놈 라스트 댄스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대박이십니다. 황제 깔깔스 진짜 그는 황제인가? 오늘도 킹정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더 킬러스 보고 왔는데 영화학개론 올라왔네요. 더 킬러스는 4편 중 노덕 감독님 작품이 제일 괜찮았습니다. 옴니버스라 작품들 계속 반복되는 요소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상현님과 게스트분들에게 찍으라고 주면 어떤 단편 영화로 만드실지 궁금해요. 에드워드 호퍼의 나이트워크 그림, 국내에서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로 이제 들여온 그림이죠. 거기에 심은경 배우 그리고 살인이라는 소재, 이렇게 3 요소가 나와야 합니다. 러닝타임은 30분 정도. 저는 게임 역전재판 우라카이로 심은경이 탐정이자 변호사인 좀비 법정 오락물 만들고 싶어요. 그림은 살해 장면 플래시백 오마주 컷으로 넣을 것 같아요. 베놈 3 궁금하긴 해서 방송 재밌게 잘 듣겠습니다. 영화학개론 화이팅이라고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베놈 후원은 해주시고 킬러스 더 킬러스를 영업하시는 네. 이렇게 깔깔스님께서 우리 황깔스님께서 미션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3요소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림이 이미지로 들어가야 되고 네. 심은경 배우님이 출연을 해야 되고 살인이라는 소재가 나와야 돼요. 네네. 정원 씨는 어떻게 찍으시겠어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더 킬러스를 네, 이게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연이 이제 중심이 되는 예대의 어떤 지금 성공하신 감독님들이 만든 작품이어가지고 이명세 감독님, 네네. 노덕 감독님,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작품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덕 감독님 작품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깔깔스님이랑 네. 똑같이. 네, 그러니까 확실히 노덕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중에 나이가 아마 제일 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트렌디하게 젊은 감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킬러 업계의 하청의 하청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좀 사회를 좀 비꼬면서 벌써 재밌는데요? 네,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누가 이제 저 사람 죽여주면 10억 줄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가서 10만 원까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블랙 코미디를 굉장히 나는 그 작품 보면서 되게 이거는 장편에도 재밌겠다. 되게 타란티노식으로 꼬이고. 아니 10억에서 10만 원으로 하청이 지금 빠진 거면 중간에 삥땅을 얼마나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삥땅 치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서 되게 재밌게 좀 표현을 했죠. 네. 그럼 재원 씨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호퍼 그림이 외로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은경 배우 나오고 살인이라는 게 나오면은 한국의 어떤
외로운 살인 이런 느낌으로다가 목표가 자기 자신인 자기 자신? 네. 스스로를 죽여야 네, 되는? 그런 좀 근미래적인 좀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네. 예, 저도 지금 이 그림 보면서 댓글 보면서 막 지금 시간을 벌고 있어요. 애드립.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네. 그러면 우리 상현 씨는 일단 시간 좀 벌어볼게요. 저도. 네. 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호퍼를 진짜 좋아하는 맞아. 네. 좋아하고 있고요. 특히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명작이죠.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본 거는 재원 씨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타란티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인하는 순간 네. 그 옛날에 장진 감독님 작품 중에 킬러들의 수다. 킬러들의 수다에 보면 네네. 그런 살인 청구 의뢰가 들어와요. 그 상대를 폐암으로 죽게 해달라. 정확히.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주인공 킬러들이 뭐 담배를 뭐 피우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해서 살인 청구를 좀 그런 엉뚱한 걸로 뭐 하게, 예를 들어서 뭐 카페인 중독으로 죽여주세요. 뭐 이런 의뢰를 받은 거지. 그래서 그날 밤새 이 심은경님이 연기하시는 킬러가 그 타겟을 붙잡아두고 커피를 많이 먹이려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타란티노식의 어떤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났습니다. 번쩍. 네, 저는 그 의뢰를 받아요. 물론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핀처의 데이비드 핀처? 더 킬러 약간 우라카이인데 네.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좀비인 거야. 죽여야 되는 대상이? 네, 좀비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그 좀비를 죽이기 위해 찾아가는 그런 어떤 로드무비. 약간 깔깔스님 댓글 베낀 것 같은데. 솔직히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댓글을 활용하셨군요. 네, 댓글 활용하고 이렇게 또 깔깔스님 한번 샤라웃 해드리고. 그냥 저는 이 댓글 보자마자 타겟이 좀비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오히려 죄책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이 좀비를 왜 죽여야 되지라는 왜냐면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무수히 썰려나가는 작품인데 좀비가 뭔가 타겟이 되면은 그게 좀 색다를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자기 아버지야.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그런 좀비로 있는 모습을 뭐 보기 싫어서 좀 뭐 이렇게 그냥 빨리 그냥 죽여달라고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어떨까요? 뭐요? 보통의 좀비 영화에서 좀비한테 물리면 빠르면 몇 초, 늦으면 하루 만에 좀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좀비한테 물려도 좀비가 되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야. 네. 그래서 좀비를 죽여달라는 살인 청구 의뢰를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좀비가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거지. 제정신이어서 네. 이 사람을 죽여 말어 하면서 대화를 통해 밤새 한번 견적을 속으로 세워보는 그런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상대도 제가 왜 아직 죽으면 안 되냐면요. 제가 지금 물리긴 물렸지만 좀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득하는 이야기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백신 과학자야. 백신을 막 나오기 직전이야. 그것도 괜찮지.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옵니다. 지금 저 죽이시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진행되는 그런 영화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깔깔스님 덕분에 저희가 또 해보게 되었다. 오랜만에 머리 쓰니까 살짝 재밌네요. 머리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우라카이와 애드립으로 어떻게든 돌파해 나간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말랑몰랑행님의 댓글은 우리 재원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공작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단점을 씹어먹을 정도로 좋은 지점, 특히 촬영이 너무 좋았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아마 변성빈 감독님의 공작새일 거예요. 진짜? 네, 저는 이 변성빈 감독님도 저희 단편 영화 찍을 때 이분 애초에 원래부터 좀 먼치키적인 존재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저희보다 아마 2년 정도 조금 앞서는 그런 분일 텐데 하여튼간 단편 영화 때부터 다 쓸고 다니셨던 분. 뭐 우주의 닭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무슨 토끼였는데 낭만 토끼였나 뭐 하여튼간 그게 고등학교 때 만들었는데
그 황정민 배우님 아세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여성 황정민 네네네. 배우. 그분 아마 주연으로 해서 그 미행토끼 말씀하시는 미행토끼다. 거죠? 예. 미행토끼. 그러니까 좀 떡잎부터 달랐던 분이다. 네. 그분이 이제 계속 영화제는 뭐 밥 먹듯이 가시는 분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작새라는 장편 영화로 아마 장편 영화 데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작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단편만 봤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장편 지금 찾아보니까 장편 데뷔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네. 댄스 영화면서 퀴어 영화이기도 네. 한 그 트랜스젠더 주인공이 나오는 네네. 그런 영화여서 네. 저도 사실 자세한 정보까지는 몰랐고 그 극장 갔을 때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좀 괜히 땡기는 네네. 작품이더라고요.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유명하신 감독님의 작품이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한번 보는 것도 오늘 뭐 재원 씨도 그렇고 말랑말랑님도 그렇고 뭐 깔가슴님도 그렇고 많은 그 영화들을 추천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 영화학개론이 오랜만에 니값 하고 있다. 할 일 했다? 할 일 하고 있다. 네. 오랜만에 고품격 영화 방송 느낌이 나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품격 있는 분위기 우리 다음 댓글 주자 서신님께서 한번 꺾어주고 가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신님이 너무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롱레그스 보면서 재원님의 음성이 귓가에 계속 들려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데디, 마미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톤은 사실 네. 재원씨가 데디 마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사실 보헤미안 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마마 킬더맨 그래서 원래 무서운 장면인데 저는 요거는 근데 작품 때 한 번 더 말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서신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좀 앞으로도 종종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케이지에 이제 운율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만의 운율이 있다. 쪼가 있다. 그 쪼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를 제일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국내에서는 재원 씨가 순위권 안에 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본다는 거. 어쨌든 오늘 인간 케이지 구현자죠. 우리 재원 씨와 함께 니콜라스 케이지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 단독 주연작인 영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조금 나옵니다. 근데 계속 저희는 니콜라스 케이지에만 천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화죠. 그리고 제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작품. 반면 재원 씨는 결코 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그 작품 롱레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오스굿 퍼킨스 감독의 작품이고요.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의 출연작으로 저희는 이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롱레그스 되겠습니다. 뭐 롱다리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해야 되나? 저도 좀 기다리 키다리들 뭐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가져온 영화인데 호러 작품인데다가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의 출연작이니만큼 이 방송에서 재원 씨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재원 씨는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일단은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있어서 두 부분을 만족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활용도. 그의 출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활용. 활용도. 활용도를 잘 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호러 파트 부분인데 둘 다 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를 너무 좀 잘 잡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초반부터 니콜라스 케이지를 안 보여줘요, 잘. 맞아요. 안 보여주면서 후반부에 조금 이렇게 기괴스럽게 조금 등장을 시키는데 케이지의 어떤 제가 따라하는 톤, There she is, 그 톤이 있거든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근데 저는 이게 밈으로 한번 좀
이제 인터넷에는 좀 돌았던 톤을 호러로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했더라고, 케이지 쪽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사실 원래 아니까 그 톤을 아니까 조금 당연히 좀 저는 좀 웃으면서 봤어요. 웃으면서 봤는데 좀 그런 감성 좀 빼고 보면은 그거를 굉장히 기괴하게 좀 잘 메이드했다. 메이드했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확실히 초중반부까지는 그 분위기 고트인데 후반부에 살짝 설명 쪽. 그게 막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차라리 그냥 유전 식으로 그냥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가버렸으면은 아리에스터의 유전. 예, 대신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 쪽에서 대신에 저는 돈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대중적으로 친절한 부분이 은근히 이게 친절하고 되게 웃긴 게 그 어떤 예술 공포 영화의 분위기만 가져옵니다. 나름 사실 퍼즐도 논리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좀 뭐 이렇게 그림 몇 개 되게 어렵게 보이고 사탄의 언어처럼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궁금증만,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 용도로만 이런 얘기야 뭐 싹싹싹 하다가 딱 그 어떤 초능력 비슷한 그런 어떤 사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주고 살짝의 어떤 대중 코드로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유저는 그거를 굉장히 설득을 아예 시켜버린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득이 뭐가 중요하냐. 약간 그냥 좀 설득보다는 좀 쉽게 간 느낌?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바 느낌이 났어요. 장재현 감독님의 사바가 아니라요. 그 파묘. 네, 파묘도 사실 오컬트 저는 탈을 쓰고 있는 코리안 히어로 무비라고 생각을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막 되게 막판 가서는 굉장히 공포 영화에서는 조금 이게 양날의 검인 친절함이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원 씨의 인상 비평을 듣고 나니까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가요계에 흔히 머니 코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진짜 이거는 돈 되는 코드다. 돈 되는 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잘 캐치하는 프로듀서나 이제 가수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요계로 예를 들자면 이 롱레그스라는 영화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허영을 클래식 선율로 채워주는데, 그러니까 클래식 악기로 연주를 하지만 결국 연주하는 건 머니 코드인 거야. 되게 대중적인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나 요즘에 뭐 그 로제 아파트 같은 곡을 클래시컬하게 연주를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고 중독성 있게 들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좀 나의 어떤 고급진 느낌이 초반에 드니까 느낌이 지적 허영을 채워주네라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이 영화가 그런 좀 비유로 표현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또 아이러니한 건 결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분위기구나는 알았는데 뭐 이제 뭐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결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한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희 방송 제목이 영화 개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조별 과제를 해보면서 같이 알아가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뭐 처음에 캐치한 사람, 뭐 당신은 영자랄. 쌍따봉 날려드립니다. 거기까지예요.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저도 일단 인상 비평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공포 영화를 엄청 못 보는 겁쟁이 아니겠습니까? 겁쟁이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재원 씨께 참 감사합니다. 왜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섭지는 않죠, 솔직히. 무서웠는데. 그래요? 제가 스타워즈 또 팬이잖아요. 네네. 스타워즈의 포스의 영처럼 재원 씨가 재원 씨가 포스의 영처럼 극장 안에 저와 함께 앉아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이게 분명히 무서운 장면인데 옆에서 재원 씨가 같이 떼디 마미 이렇게 재원 씨가 니콜라스 케이지를 따라하는 성대모사가 그 극중 니콜라스 케이지의 목소리랑 같이 하나의 레이어로 압착이 돼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방어해줬구나.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아주 무섭게 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좀 비교적 나쁘지 않게 잘 관람할 수 있었다. 저는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는 그 부분의 어떤 니콜라스 케이지 연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좀 항상 그 자기가 쓰는 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요, 저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 진성이 나오거든요. 네. 떼디 여기 음이 여기까지 앉았는데 이 막 약간 이러고 한 번 그 쇳소리 한 번 탁 치면서 넘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변주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좀 좀 약간 무섭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 오스굿 퍼킨스 감독님이 되게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 그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약간 좀 웃기면서도 살짝 무섭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원래는 이제 이 흐름이 있거든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 톤에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다 갑자기 마미 막 약간 이러고 그런 것들이 그 분장을 하고 하니까 맞아. 되게 기괴하게 느껴지긴 맞아, 하더라고. 맞아. 분장이 사실 엄청 징그럽거나 강하게 표현된 아니, 근데 분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람 병신 만들어놨잖아요. 왜? 되게 그러니까 막 얼굴 막 병신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케이지 회사야. 그래서 이 사람 뭐가 회사야? 그 제작사가 이 영화 제작사가 아 니콜라스 케이지. 케이지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로 망가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좀 케이지는 진짜 어디 이게 망가질 각오가 되어 있는 배우구나. 그런 걸 또 즐기는 것 같아. 예. 즐기는 것 같아. 맞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포스의 영이 된 재원 씨와 함께 이 영화를 봐서 비교적 덜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어떤 관객들의 불안함이라든지 공포심을 되게 효과적으로 분위기로 되게 잘 짜내는구나. 사실 영화의 오프닝 그 자동차가 딱 집 앞에 서는 장면이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자동차를 찍은 샷에 불과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음악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너무 4대3 자동차를 그냥 가만히 비추고 있을 뿐인데 공포심이 드는 이런 거를 감독이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수사물이라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일방적 호러가 아니라 진짜 그 양들의 침묵이 가장 많이 떠올랐거든요. 조나선 드미 감독님의 양들의 침묵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획적으로 그 수사잖아 어쨌든. 근데 사탄 그러니까 이 악마를 오컬트와 수사를 합친 게 물론 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수사할 수 없는 걸 수사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그치. 좀 증명할 수 없는 걸 증명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어서 야 이거 어떻게 재밌게 볼까? 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앞부분 후카시는 엄청 좋았지만 이제 뒷부분은 생각보다 그냥 사탄이라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이렇게 그냥 기백으로 전 거기서 당황했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기백으로 밀고 가네. 그러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 끝나는 게 있었어. 그냥 사탄이라 이렇게 된 거야. 맞아. 뭐 낸들 아니야? 아니, 어쩌라고? 약간 어쩌라고 느낌, 어쩌라고 연출이거든 살짝. 그래서 그게 나 좀 당황했어 사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좀 그렇게 재밌게 본 장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든 롱 레그스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30년간 특정 지역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미스테리한 연쇄 살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일가족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이 가족 구성원 중에 특히 남성,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 특히 딸을 다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피해자도 다 죽어서 없고 가해자도 다 죽어서 이미 없는 상황인데 항상 이 현장에 암호문으로 복잡하게 쓰여진 메시지와 롱 레그스라는 이름이 담긴 그 편지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간 몇십 건이다 보니까 경찰들과 FBI도 정말 미치겠는 거죠. 이미 그 가해자도 자살을 한 상황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마치 자기가 했다는 것처럼 단서를 남기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여러분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공은요 여자고요. 그 FBI의 수사관인데 리 하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리 하커가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약간 좀 염력처럼 보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무당의 기질이라고 신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촉이 와. 적인 것 같아. 이 건물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건물에 지금 살인범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에이 설마 하고 이제 갔는데 바로 헤드샷 당하죠. 맞아요. 동료가 그래서 바로 사망을 하고. 그래서 얘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비범한 능력이 있으니 이 리 하커 요원을 이 롱레그스 사건에 투입시키자.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롱레그스의 주요 줄거리고요.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니콜라스 케이지가 바로 그 롱레그스 역할로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뒷부분까지 보다 보면 알고 보니 이 리 하커와 롱레그스 사이에는 과거의 어떤 또 얽힌 이야기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영화예요. 영화의 분위기 그리고 수사물과 오컬트라는 어떤 참신한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은 쪼여주는 맛이 되게 좋았다. 뭔가 긴장감이 점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논리가 아닌데 논리대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살짝 그러니까 저는 그 유전 바이브가 제일 무서웠던 건 그러니까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리 알았어. 그럼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도 그 운명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때의 그 어떤 암담한 공포. 사실 그게 좀 그리스식 비극이잖아요. 예. 그런 걸 좀 고급스럽게 그리스식 비극이라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비극 호러. 현대에 와서는 사실 아리에스터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전 바이브라고 해도 사실 모던한 표현이죠. 거기에 하여튼간 있는데 이게 가다가 뭔가 저는 그런 식으로 풀릴 것 같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점점 점입각용되면서 점점 뭔가 자기 운명으로 가는 쪼여지는 그 분위기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후반부에 너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문제일 줄 알았는데 맞아 그건 그래. 뭔가 좀 맥이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악마가 실존하고 그 악마에 의해서 30년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잔인한 방식으로 죽었다. 이 극중 사실 자체는 정말 놀라운 진실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진상인 거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깔아놓은 후카시에 비해 뭔가 막 이게 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들일까?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 이거에 비해서 아까 재원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악마가 했다는데 뭐 낸들 아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백으로 밀고 가. 이렇게 영화가 야 인형에 내가 구슬 넣었다니까? 그 구슬이 뭔지 설명도 없어. 이거 왜 했는지 뭐 묘사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그래 뭐 악마가 했구나.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제가 이해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뭔가 거대한 게 있을 수 있지. 감독님의 비범한 뜻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조금 그러니까 샷 디자인 연출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례를 할 때 그 빙의 같은 거에 들려서 좀 사례 같은 거를 할 때의 어떤 좀 무자비한 이게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랑 좀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저희 방송은 항상 스포일러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쨌든 그 일가족한테 살해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스포긴 한데 일가족한테 가기 전에 무슨 인형이 갑니다. 그 인형의 시점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샷이 굉장히 그 불안감을 조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독교 집안에 가서 그 층층이 딱 있는데 뭔가 막 아빠 행동이 좀 이상하고 근데 이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떤 뭐 갑자기 도끼를 들고 가는 어떤 찰나의 순간을 그냥 되게 이 정적인 픽스로 딱 보여주잖아요. 인형이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다 보니까 카메라가 그 시점을 반영하려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문 틀로만 이제 인물들이 바깥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확실히 느껴지는 긴장감이나 공포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살해당하는 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 무? 그러니까 뭐 감정이 없는 그냥 싹 굳어가지고. 맞아. 그게 되게 기괴하고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을 너무 잘하고 뭔가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은 연출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프닝의 자동차 장면도 네. 이 영화의 완전 첫 프레임이 자동차 안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누군가의 시점처럼 네. 표현이 되는 샷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는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까지 네, 보고 그쵸. 나면 네. 아 그게 인형의 시점이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딱 맞아. 나고 네. 그 오프닝을 봤을 때는 아 저 차 안에 누가 지금 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니콜라스 케이지인가? 저게 롱레그스인가? 그러니까 이랬는데 맞아. 또 뒷부분까지 보고 나면 그게 인형이었다는 점에서 더 뭔가 좀 섬뜩한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그 재원 씨가 프레임을 굉장히 연출적으로 잘 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 이 영화가 후경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맞아. 어떤 인물의 클로즈업이 아예 없는 작품은 아니지만 클로즈업보다 그 공간 안에 있는 인물들의 맞아. 모습을 잘 담아내는데 살짝 할로윈 마이클 마이어스 샷 디자인이네. 그 뒤에 누군가 저벅저벅 다가오는 걸 보여주는. 근데 이 영화는 할로윈의 마이클 마이어스처럼 그렇게 막 몰래 뚜벅뚜벅 걸어오는 살인마의 존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내부의 가족이 갑자기 변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걸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무서운. 예를 들어서 영화 전반부에 나는 공포 영화 볼 때마다 이런 게 너무 답답한데 왜 주인공들은 그렇게 후미지고 어두운 데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좀 닭장 같더라도 아파트에 살면서 가라. 상시등 켜놓고 TV에 유튜브 뭐 무한도전이라도 틀어놓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혼자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냐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리 하커의 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이 또 하필 한쪽 면이 다 창이야. 통창이야. 그래서 밖에 어두운 어떤 숲의 그 모습 이미지가 보이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리의 모습을 카메라가 정면 쪽에서 담아내는데 뭔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리의 뒤편에 부엌인지 뭐 다른 방인지로 연결되는 공간이 쫙 보이는데 그게 그냥 너무 무서워요. 맞아. 그게 또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도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구도상 저기 누가 튀어나오기 딱 좋은 구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숨바꼭질하기 좋은 장소야. 근데 놀라운 건 정작 거기서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텐션만 계속 가져간다는 게 하고 뭐 편지가 남아 있긴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참 대단한 패기였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스포입니다. 이게 결국에 계속 대중서로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소중대. 소중하니까. 그 중스포는 어쨌든 리아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아이랑 그 롱레그스 만나는 오프닝 씬에서 이게 다른 어떤 피해자처럼 보이잖아. 네. 근데 그 피해자를 그 피해자는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대. 유일한 생존자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아커라는 그 수사관이 찾아가서 뭐 이제 뭐 야부리 털고 한번 캐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오프닝에 그 소녀가 아닌 거지. 그 소녀는 결국 자기였던 거지. 리아커 본인이었던 거지. 리아커 본인이었고 이 롱레그스가 왜 자기한테 자꾸 이제 그 편지를 주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될까? 이렇게 질척이냐?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큐리어스가 생기면서 중반부가 이제 좀 그렇게 좀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 중간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니까 로직이 좀 사탄의 로직이 안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왜 굳이 저렇게 인형 속에 그 구슬 뭐 영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리아커의 촉이 사탄의 촉이었던 거잖아 결국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이 극중 사탄이 굉장히 형식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죽이고 싶으면 그냥 가서 자기가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꼭 하수인 시켜. 아니면 진짜 하수인을 시켜서 롱레그스한테 뭔가 이렇게 다 정리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 더 꼬잖아. 그러니까 롱레그스한테 야 인형을 좀 만들어 보면 어때? 해서 인형을 먼저 배달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악마의 속성인 건 맞죠. 뭐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뭐 신화적으로나 민담적으로나 이렇게 내려오는 악마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을 보면 악마는 디테일을 사랑하고 어떤 형식주의적인 과정을 즐기고 이런 속성이 악마와 사탄의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되게 일을 복잡하게 하네. 맞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게다가 거기에 붙는 단서들도 그런 거잖아. 그 집안의 딸들 생일이 뭐 14일이어야 된다는 둥, 뭐 무슨 악마의 기호를 뒤집어서 뭐 이거 패턴을 만든다는 맞아. 둥 이런 게 그게 그러니까 나는 전형적으로 앞부분 후킹, 그러니까 큐리어스한 미스테리한 문제 제기에만 멈춰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맥거핀이지. 그 이후에는 뭐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이게 어쨌든 중반부에 그러니까 롱레그스는 왜 이렇게 자꾸 리아커에 대해서 이렇게 티를 내려고 했으며 또 이렇게 집착을 하며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결말부 그 장면이 나온 이후에도 이게 저는 좀 풀리진 않더라고. 그냥 좀 찝찝하게 그냥 끝나는 느낌 그냥. 그리고 이제 데스포 들어갑니다. 네. 리앙커의 엄마도 네. 롱레그스의 파트너로 이제 된 거잖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잖아. 원래 롱레그스가 먼저 저주를 걸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엄마가 딜을 친 거잖아. 그치. 내가 그냥 하수인 하겠다. 우리 딸 살려주는 대신에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보호를 간 건데. 위해 이렇게 간 거잖아.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롱레그스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평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인형 배달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리하커의 엄마가 좀 도와주면 더 좋은 부분은 있었겠죠. 더 편한 부분은 있었겠지. 근데 되게 생각보다 협상이 먹히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름 논리가 있구나. 나름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악마라면 됐고 그냥 뒤져 넣어.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롱레그스는 그래? 그러면 우리 좀 계약을 해보자. 계약서를 써보자. 약간 이렇게 간다는 게. 근데 롱레그스도 그러니까 결국에 악마 자체는 아니잖아. 그치, 악마의 그러니까 하수인이었던 거잖아. 거지. 악마 추종자. 추종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하청의 하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긴 했지만 복잡했고 그 복잡성에 비해 설명이 논리적이면서도 시원하게 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맞아. 나름 그리고 좀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아커는 그러면 왜 이거를 FBI 그러니까 나는 그 리아커도 자기가 모른 채 이런 어떤 악마의 스파이가 됐나? FBI 어쨌든 들어가서 그랬을 수 있지. 왜냐면은 그 후반부에 리하커의 엄마가 리하커의 영혼이 저당 잡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형의 대가리를 쏜 이후부터 하커가 뭔가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부분이 참 뭐 어쨌든 근데 그 큰 어떤 스토리상의 어떤 구조들은 다 나온 거를 써먹긴 했다. 맞아. 그래서 그 가족 그가 마지막 살인마 보호해야 될 그 살인마도 결국에 자기 상사의 좀 가족이었잖아요. 그 엄마나 그 딸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나온 건 다 활용을 했는데 뭔가 다 회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영화는 깔아놓은 걸 스스로 다 잘 회수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는 악마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악마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지금 정리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진한 구석 이런 게 좀 이 영화의 아쉬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악마의 목적이 좀 정확히 안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악마를 그러니까 자기 후대 양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진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진짜 막말로 전지전능한 좀 그런 어떤 힘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그게 약간 그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인형을 통해 최면을 걸어야지 이게 효능이 발휘된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로직이 좀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뭐 그런 규칙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딴 얘기긴 하지만 뱀파이어 설화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해를 받으면 죽는다, 피를 빨아야 살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디테일한 설정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렛미인에서 표현된 것처럼 누군가의 초대를 받지 않고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든지 맞아. 흐르는 물은 건너지 못한다 이런 제약들을 뱀파이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종교적, 신화적, 문화적 측면에서 악마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영혼을 힘이 발휘된다. 탈곡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순 있죠. 네. 있을 순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 한 편만의 영화로 관람을 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설명이 미진한 구석이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영화가 프레임을 잘 짠다, 뭐 후경 활용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그런 게 느껴지는 영화는 꽤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면이었지? 리가 엄마를 찾아온 장면이었나? 거기서 네네네. 또 후경을 거기서도 잘 써요. 그 잠겨 있는 문을 바라보는 리의 얼굴 정면을 카메라가 담고 있는데 네네네. 제 기억이 맞다면 프레임의 우측 후경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 현관문이 계속 비춰지는 거야. 근데 그 현관문 위에 유리가 있어요. 예. 계속 그냥 눈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이 설계를 잘한 건지 촬영 감독과 그 샷을 아니면 그냥 내가 딴 생각을 하느라 거기를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방금 컷에서는 그 유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컷 갔다가 그 컷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창문 위에 뭔가 이렇게 곡선들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그때는 저게 원래 있었나? 저게 좀 이상한 무슨 격자무늬 같은 게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결말부에 악마의 그 형체가 스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형체의 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N차 관람을 해야 더 잘 보이는 영화라고 홍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한 큐에 그냥 보이니까 네. 와 이거 소름 돋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제서야 이 영화의 국내 홍보 수식을 봤거든요. 네네네. 모든 프레임에 악마의 단서가 심어져 있는 지난 10년간 가장 무서운 영화로 지금 이 영화를 국내 수입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네. 10년간 가장 무서운 영화였던지는 모르겠지만 맞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식을 했구나. 나름 노가다가 다 느껴진다. 프레임 곳곳에 이런 힌트들을 잘 숨겨놨구나.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정성이 보이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다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양들의 침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후반부에 이제 저기 어디죠? 취조실 대면을 하잖아요. 이제 롱레그스와 롱레그스와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면서 사실 둘이 무슨 대화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와. 그냥 좀 뭐랄까 그냥 둘이 막 그러니까 좀 계속 그러니까 한 명은 취조하려고 하고 한 명은 이제 그 뻗팅기고 있고 계속 딴소리에 딴소리. 개답답한 사람이에요. 롱레그스. 아니 그러고 이제 그 진짜 증거를 못 찾게 하기 위해 자기 그 얼굴 박아가지고 다 터지잖아. 와, 난 근데 그게 거기가 좀 소름 돋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해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가 하필 또 그 부분이 되게 고어하게 딱 보여주잖아. 막 코가 뜯겨 있고 막 얼마나 세게 박은 건지 그냥 다 이게 너덜너덜한 채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힌트를 안 준 채로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다음 그 타겟을.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진짜 소름 돋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내용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계속 그러니까 그냥 수수께끼만 서로 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명은 찾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저희는 판단을 못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이상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깜짝 쇼들로 뭔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러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남긴 영화지. 그러고 어쨌든 그냥 여기서 죽어? 약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생각보다 빨리 퇴장을 해서 롱레그스 니콜라스 케이지가 빨리 퇴장을 하는 측면도 있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영화의 특급 감초 역할을 잘 해주고 딱 퇴장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 호러밈으로만 다 보여주고 그냥 빠르게 칼퇴하더라고. 향후 또 10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재료들을 잔뜩 해자스럽게 쌓아주시고 퇴장하셨다. 맞아. 근데 렛더비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렛더비 약간 레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쉬웠어. 원래 이렇게 전사가 있거든요. 케이지가 전사라 함은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고음 전에는 나나
뭐 약간 이런 좀 그러니까 밑에 깔아주는 말들이 있어. 시동이 있다는 거죠. 시동이 없었어. 그게 그게 공포 영화여서 어쩔 수 없었던. 너무 질주만 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쏴대는 거지 그냥. 제로백으로 그냥 막 가버리는. 약간 이거 원래 제일 무섭잖아. 원래 1호선 빌런들도 광인들도 이게 제일 무섭잖아. 가만히 있다가 그런 지점을 좀 찾은 것 같아가지고. 떼디. 네. 그리고 희대의 뻐꾸기 연기 전 잘 봤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그 오프닝에서 문 뒤에 집 뒤에 숨어 있다가 뻐꾹 이러잖아. 넌 너무. 그리고 또 그 여자애가 겁대가리 없이 또 거기 가요. 나서. 근데 또 그 얼굴에 하관까지만 잡는 프레임. 그거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분장도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봐오진 않았지만 여러 호러 영화들의 어떤 고어한 분장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배우의 어떤 아우라와 느낌과 분위기가 합쳐지면서 단순히 그 하관만 보여줬을 뿐인데 어떻게 막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맞아요. 그 확실히 그 노래가 계속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자동차 노래시고 또 열창을 또 하시거든요. 그게 참 락커가 되셨던 거예요 이번에. 그분 솔직히 재밌지 않았어요? 저도 웃겼어요. 좀 나는 그게 이게 팬이어서 그런지 완전 호러로 안 다가오더라고. 근데 그게 아마 저희 영화계론을 지금까지 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재원 씨의 마미 이거를 나나나나나 막 약간 이런 그런 저기서 너 너무 그냥 재밌더라고 저희가. 저도 웃겼어요. 거기서 혼자 터졌어. 감독님과 배우분은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저는 무섭진 않고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팬들은. 그치. 팬 입장에서는 워낙 또 밈화 많이 된 배우고 무섭게 하려고 해도 이게 확실히 그 팬이어서 그런지 그 무섭게만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게 또 배우로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좀 고민이긴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밈이나 다른 예능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소비가 된다는 게 이런 영화의 분위기를 좀 더 해칠 수도 있고. 저는 정면 돌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몇십 년간 된 쪼를 자기 쪼를 바꿀 수는 없고, 이게 사실 이 쪼가 어쩔 수 없이 이 니콜라스 케이지 본체 갖고 있는 톤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외관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게 얼굴을 계속 생각보다 바로 딱 보여주지 않는 작품이잖아요. 마치 괴수 영화에서 괴수들 꼬리만 보여주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고질라요? 전체를 다 보여주듯이 그걸 봤어요. 그 인터뷰 기사였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네온사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 그게 이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또 밈화된 배우를 캐스팅해놓고 엄청 중요한 역할로 썼음에도 그 얼굴을 마케팅에서 최대한 숨기는 방식. 맞아. 예고편이나 포스터나 뭐 각가지 뭐 이런 것에서 그 이미지를 숨기는 방식을 활용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감독도 마케팅 부서랑 같이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러 찾아갔었대요. 처음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거북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제 괴기스러움을 끝까지 감춰주시겠다는 거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고. 그래서 그런 마케팅도 이 영화의 어떤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 궁금증을 끝까지 자아내고 오히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고편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그 니콜라스 케이지는. 근데 이제 케이지 본체가 나오는 순간 이게 팬인 저로서는 박장대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냥 재원 씨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입장 얘기하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드림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진짜 행보가 뭐 미친 능력, 랜필드, 피그, 드림 시나리오 그리고 이 롱레그스까지 보면 저는 작품성 투탑이 두 작품일 것 같아. 롱레그스랑 그 드림 시나리오. 전혀 다른 측면에서 또 장르가 완전 반대고. 사실 드림 시나리오는 제 취향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나리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제일 좋았던 작품인 것 같고, 요거는 분위기
분위기 면에서 확실히 니콜라스 케이지를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좀 대중화를 신경 써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뭔가 진짜 사실은 내가 알고 원래 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아닐 때가 제일 좀 저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약간 좀 진짜 다르게 느껴졌더라면 제가 팬인 저로서 그랬다면 난 진짜 이게 유전을 뛰어넘었을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팬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분위기로만으로 압살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연출력은 사실은 저는 진짜 롱레그스가 이후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취향 저격을 당하기도 했고 제일 잘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피그나 드림 시나리오는 뭐 연출이 막 뛰어난 느낌은 아니잖아. 시나리오가 좀 좋은 느낌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훅가시를 되게 잘 잡는다. 잘 잡아서 이런 특이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했던 거야. 내가 니콜라스 케이지만 나오면 이제 딸깍이어가지고 그 모든 다 장르가 집중 안 되는 경향은 있어요. 워낙 광팬이시니까 기준이 남다르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남다르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작품의 어떤 장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케이지다 하고 이제 그 재미로 깔깔대면서 아무딱 케이지 사람. 아무딱 케이지.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자기 분위기는 되게 고퀄로 잘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는 그 여주인공이 원래 호러 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팔로우라는 고전 호러가 있어요. 그 무조건 따라오는 그 귀신에 대한 그건데 거기서도 되게 호러 퀸으로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번에도 되게 이 역할을 좀 잘 살려준 것 같아. 그 리하커 역할에 아마 마이카 먼로일 텐데 되게 이미지도 좋고 확실히 호러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 연기가. 이분도 호러 장인이구나. 차세대 호러 장인. 저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나요. 이게 포스터에도 나온 장면인데 이게 사실 솔직히 자기 엄마가 이제 범인인 걸 알고 좀 약간 멘탈 나갈 때 놀라면서 그러니까 총은 꺼내려고 이렇게 꺼냈는데 자기 엄마가 이제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이렇게 입틀 막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연기가 되게 좋더라고. 그게 또 영화의 주 포스터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사탄이. 그리고 또 엄마 얘기 들어보면 또 나를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였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아이러니로만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그 의미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결말이 특이한 게 리하커가 그 어린 소녀를 구해내면서 그 인형을 총으로 쏴 부수려고 하는데 부수는 것까지 보여주지 않고 망설이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영화가 남기는 어떤 미스테리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 악마에 복속되려고 하는 건가 리하커조차?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의 맥락은 좀 약했던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도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고민 살짝 하는 걸로만 해서 근데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은 얘가 계속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망설였던 거 아닌가? 사실 이미 뭐 엄마까지 다 죽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 인형을 박살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뭐야 이러면서 끝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감독 입장에서는 여운을 주면서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여운의 로직이 역시 좀 딱 와닿진 않았다. 맞아.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약간 좀 아사모사하게 끝났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감독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이 감독님의 작품을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 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안소니 퍼킨스의 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다 영화 가문의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케이지도 그 코폴라 그쪽이잖아요. 그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가족이죠. 아니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불멸의 걸작 사이코에서 노먼 베이츠 역할을 했던 안소니 퍼킨스 배우의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맞아. 사실 퍼킨스라는 성이 흔한 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름인데 싶긴 했었는데 그런 어떤 불길한 기운을 잘 받으신 건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특이해. Was good. 퍼킨스. Is good. 퍼킨스.
이름도 간지나. 니콜라스 케이지가 또 이 감독님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크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짜 초 대박 히트 쳐가지고 미국에서 케이지의 그 성 재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아, 살고 계신 성이요? 예. 아, 확실히 부활한 것 같아서 너무 좀 보기 좋습니다. 예, 아니 그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오즈굿 퍼킨스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악몽 같은 최악의 감독이다. 뭐 이렇게 최악의 이런 분위기를 잘 직조해내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감독님과의 상성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니콜라스 케이지로 기억될 작품이 아닌가 롱레그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호러 영화인데다가 니콜라스 케이지 출연작이니까 네. 재원 씨의 한 줄 평이 더 메인일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먼저 네. 하고 알겠습니다. 빠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롱레그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간단합니다. 불안을 짜내는 재능. 이렇게 감독님의 샤라웃 한번 해드리고요. 등급평가는 호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다시 볼 건 아닌데 장르가 장르이다 보니까 저는 등급평가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높게 주셨네. 어감 때문에 그렇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되게 높은 점수고요. 그때 미드소마 몇 점 줬지? 미드소마 한 D 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작품성은 좋지만 이건 난 다 안 된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꺼져. 이런 느낌이었죠. 물론 영화 되게 뭐 잘 만들었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 롱레거스는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컬트도 오컬트인데 제가 그런 어떤 수사물의 분위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평가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재원 씨 한 줄 평가해 주시죠. 저는 케이지의 사탄 차력 쇼 아니 무슨 한 줄 평만 들으면 코미디 영화 같아. 제 관점에서 코미디였다. 좀 코미디인 부분이 있었다. 물론 저는 근데 코미디랑 호러가 한 끗 차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서로 다른 감정이면서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너무 즐기면서 봤어요. 당연히 이 작품은 호러를 지향하고 있고 코미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제 마음속 케이지에 어떤 분신이 계속 코미디를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좀 가성비 상타치 영화였다. 호러도 즐기고 코미디도 즐기고 쫄 땐 쪄주고 또 케이지 사탄쇼 한번 하면은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일거양득의 취향 영화였다. 1+1 영화네요. 1+1 영화. 짬짜면 같은 영화네. 짬짜가 아니라 탕짜면. 탕수육이었어. 저는 케이지는 저한테 탕수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급평가는? 등급평가 저는 A-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높은 점수다. 네, A-. 확실히 사실 호러 영화는 훅가시가 다긴 합니다. 그쵸? 그거가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후반부에 그 뭔가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해도 이런 게 있어야 또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번 저거 뭐죠 그거? 저 OTT에 나오거나 뭐 DVD나 블루레이 나오면 한 번 더 좀 보려고요. 좀 후반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보고 싶고 어쨌든 후반부를 만약에 그 생각도 있어요. 더 암담하게 그리려면은 뭐를 했었어야 됐을까? 암담하게 느껴지진 않지 않았어요? 맞아. 그냥 좀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암담하다고 막 계속 소리를 치고 있는데 뭔가 좀 계속 맥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저는 패션 암담함이죠. 진짜 암담함은 유전 같은 결말이지. 맞아. 아니면 하긴 근데 또 그 암담함을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안 잡았던 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 나는. 맞아.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어. 네.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다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를 남기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예컨대 그런 느낌이에요. 인스타그램 피드로 꾸미면 그럴듯할 것 같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인 비주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재밌는 건 사탄 퀴즈쇼여서야. 뭔 소리야? 사탄이 퀴즈 내잖아 계속. 그거 어떻게 거부해? 유퀴즈 같은 거예요?
유퀴즈는 좀 따뜻한 느낌이고 묻진 않잖아 사탄이. 물어보진 않잖아. 그냥 바로 빙의로 유퀴즈 이렇진 않지. 유빙이 하고 이제 바로 지금 유빙이 유빙이. 아 이게 원래 근데 제가 이거 너무 그 케이지 조롱조로 했어요. 사실은 이 롱레그스 버전이라고 하면 진성이 한번 나와줘야 돼. 아 쇳소리. 그 한번 이렇게 되거든. 뭐나 3단 고음이야 뭐야. 3단 고음이야.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그 진성 쇳소리를 내가 따라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 내가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아까 그걸 사실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연습을 하셨군요. 연습을 했는데 그게 확실히 피지컬적인 부분은 나는 약간 좀 그 분석과 겉면만 좀 따라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케이지의 진정한 목소리는 따라할 수 없다는 것에 그거를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었다면 케이지가 케이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네, 온리 원이죠 사실. 온리 원이에요. 원앤올리 케이지. 네. 우리가 존중해 줍시다. 하여튼 그 대사의 변박도 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사가 예측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빠르게 진행되거나. 네. 너무 케이지 분석만 하나? 영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몇 년간 뭐 미친 능력이랄지 네네네. 랜필드, 피그, 드림 시나리오 뭐 이렇게 롱레거스 이렇게 굉장히 예전 작품들에 비해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을 내놓으시면서 네네.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가 약간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반등의 여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반등했어요. 알겠어요. 이미 슈퍼스타 한 번 더 되는 건데요. 슈퍼스타로서의 슈퍼스타. 반등을 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돼 있다니까요. 오케이. 네. 슈퍼스타의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힘드네요. 네. 좀 재원 씨 입장에서 네네. 팬의 입장에서 향후 몇 년간 이런 장르, 이런 캐릭터를 좀 케이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뭐 팬으로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액션 영화 한번 해줬으면. 왜 미안해 그게? 네? 왜 미안해? 이제 좀 힘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페이스오프 같은 거 한번 기깔난 거 한번. 근데 사실 저는 페이스오프랑 코네오로 입문한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케이지. 그렇죠. 더록 뭐 이때. 더록. 사실 근데 액션은 키아누 리브스도 하고 있고 최근에 해리슨 포드 선생님도 인디아나 존스 영화는 별로였지만 다시 하셨으니까 맞아. 충분히 여진 있지 그러니까 않나. 이게 그게 있어. 케이지 영화에서 일부러 좀 대놓고 밈을 흉내내려고 하는 작품들은 이게 좀 그 진가가 안 나와. 잘 안 돼. 랜필드도 좀 억지 쓰는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그것도 미친 능력도 살짝 좀 그 찐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롱레그스 봐봐요. 딴 거 좀 하려고 할 때 그 가다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딴 걸 해야 돼. 진지한 걸 해야 돼. 그래서 그 진지한 것 속에서 그게 탁 튀어나왔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영화를 만드는 수뇌부들은 그걸 의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작진과 투자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재미 뭐 그런 거죠. 근데 뭔가 일단 딴 거에 좀 진짜 집중을 해야 이 케이지의 진가는 살아난다.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진짜 B급을 만들어주는 것도 난 기대할 것 같아요. 윌리스 원더랜드 같은.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것도. 오히려 그냥 놀아라. 그냥 아예 B급으로 가는 게 사실 참을 수 없는 능력이랑 랜필드는 B급도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맞아. 애매한 그 메이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아예 B급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슈퍼스타 자리에서 내려올 때겠죠. 하지만 또 내가 사탄 같아. 케이지 입장에서 내가 사탄 아니야? 조롱하고 열심히 연기하는데 좋아하고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도 보고 싶고 그런 거 좀 원해요. 최근에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좀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의 어떤 광기의 로맨스가 될 것 왜 계속 광기를 넣냐고. 나는 러블리한 걸 원하는데. 러블리가 되나? 그 사람. 당신이 사탄이야. 근데 또 코랄리에 만돌린 이런 때 보면 또 그윽하긴 해요. 그래요. 하면 또 사실 패밀리맨 같은 것도 패밀리맨이 진짜 명작이지. 본격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바이브를 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패밀리맨도 뭐 밈 하나 있었는데. 타라 이거 아니야? 타라.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뭘 이런 것만 좋아해. 어쨌든 언젠가 네. 연세가 있긴 있으시지만 그래도 액션이라든지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장르로 돌아오시는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광기 그만. 광기 하나만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기 네. 광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네, 좀 페이스오프의 그 광기 장면과 확실히 그런 게 기억이 남네 생각해보니까. 난 그 맨디의 그것도 좋거든. 맨디의 내 You You ripping my shirt, you ripping my shirt. 그러니까 약간 요 톤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치트키야. 뭐 어느 영화에서나 다 이 톤을 쓰거든. 근데 마미 크립토나. 죄송합니다. 이게 또 조롱으로 끝나네. 하지만 팬이라는 걸. 네.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팬입니다. 안티가 아니에요. 이 사탄의 새끼들 이런 거 아니야? 다행이다. 니콜라스 케이지 한국말 몰라서. 마지막에 헤일 사탄.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케이지 전문가 재원 씨 모시고 니콜라스 케이지의 신작 마이카페로의 신작 아니죠? 니콜라스 케이지의 신작 롱 레그스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그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한 사랑이 더더욱 강해지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 분들이 롱레그스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들었을 텐데 이상한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성대모사나 하고 앉아있어서 롱 레그스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이라든지 리뷰를 원하셨던 선배님들께는 굉장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그런 거 없고요. 네. 그 후킹 요소가 딴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떠드는 방송이에요. 혹시 그런 어떤 선배님들만의 해석이라든지 진중한 감상 이런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조별과제의 한 일환일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재원 씨 모시고 우리 롱 레그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왜냐면은 이런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들은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해야 조금 영자랄처럼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데 네. 너무 좀 케이지 얘기만 했네. 근데 영자랄?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캐자랄이 더 중요해요. 캐자랄이 중요하다. 캐자랄이 더 중요했어. 하긴 또 이 한 배우의 톤의 어떤 높낮이 피치라던가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롱레그스에 대한 심도 깊은 관점을 궁금하셨던 선배님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원하셨던 분들은 만족했을 수도 있다. 그 메가박스 그 오리지널 티켓 담당자님 드림 시나리오 때 당시에 만드셨던 저 그때 그 뭔가를 느꼈거든요. 이분 케이지의 진정한 뭔가 팬일 수도 있겠다. 오리지널 티켓에 그 케이지 얼굴 박아놓고 돌아가는 기타 핀처럼 만들어 놓으신 분 있거든요. 디자인하신 분.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분께는 닿기를. 메가박스 사내에도 비밀스러운 케이지 결사대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재원 씨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